자, 내신 대비 문제집 111쪽 청산별곡 들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말해도 여기에 녹음이 안 돼요. 마이크가 없으면 소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리 꽉 지르지 않는 이상 부담 없이 말씀하셔도 돼요. 자, 들어갑시다. 청산별곡. 자, 밑에 이제 핵심 정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예전에 손쉬운 고전문학 교재로 할 때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 많이들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갈래는 고려가요예요. 당연히 고려시대 노래죠. 운율감이 매우 뛰어나고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 어떤 계층의 작가들이 서민들, 평민들이 있어요. 백성들. 고려가요는 서민, 백성의 노래예요. 서민, 백성의 노래. 이 작가층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최신 노래들도 거의 그렇잖아. 그래서 서민 백성들의 노래들, 우리들의 노래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들이야? 요즘 우리 노래들. 최신곡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랑, 이별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노래 혹은 이별하는 노래 이런 내용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요. 그거 아니면 살기 힘들다. 삶의 고뇌. 고통. 이런 것들 그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여기에 담겨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자, 성격 애상적이라는데 애상적 뜻 뭐라고요? 그렇죠. 슬픈 내용을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 도피적. 삶이 편하다 그랬어? 힘들다 그랬어? 힘들다고. 그래서 이 현실 도피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 현실 도피적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시대가 고려였잖아. 고려하면 무슨 정권? 정권이 무신 정권이었죠. 그렇죠. 무신 정권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가 침입을 했어? 몽고의 침입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거든. 그래서 현실로부터 도피했어요. 그 다음에 어쩔 수가 없거든. 백성들 무슨 힘 있겠어요? 체념적. 이런 성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율이라는데, 운율 이건 무조건 별표 쳐놓고, 이건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332조 3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고려가요들이 이렇게 332조의 3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고려가요? 그렇지. 자, 앞부분 읽어볼까? 그렇지. 가실이, 그 다음에, 가실이, 그렇지.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가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되거든. 세 덩어리. 332조의 3음보야. 332조의 3음보. 청산별곡도 읽어보면 똑같아. 같은 운율치하고 있어. 자, 어조 애상적이고요. 제제 주제는 요거. 삶의 고통과 비애가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리고 있겠죠. 출전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출전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물어볼 거예요, 아마. 자, 넘어갑시다. 자, 뒷장 넘어가서 자, 고려가요 알아두기라고 했어요. 자, 고려가요의 개념. 자, 고려시대의 노래에 해당되고요. 주로 평민 사이에서 널리 전해진 소교를 뜻해요. 어느 계층에서요? 평민 사이에서. 그리고 이 고려가요를 또 다른 표현으로 소교라고도 얘기를 해요. 고려가요를. 이 고려가요의 또 다른 이름. 소교라는데 속된 노래란 이런 뜻이에요. 속된 노래. 다음에 여요라고도 합니다. 여요라고 했는데 고려가요 안에 글자가 다 들어가 있죠? 고려할 때 여, 가요할 때 요. 그래서 고려가요의 줄임말 여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 불렀던 노래고 길이가 약간 긴 것들도 있어서 고려장가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놈이야. 고려가요, 소교, 여요, 고려장가 다 같은 뜻입니다. 자, 이렇게도 불린다. 고려시대에는 당연히 어느 계층이었다고요? 평민계층. 글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전해졌겠어요? 그렇죠. 말로. 그래서 구전됐다는 특징이 있어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다가 그러면 글로 적히려면 백성들이 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이후에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글 창제 이후에 이제 그때 성종 때 악학개방, 악장가사, 시영학보 등의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평민들의 진솔하고 소박한 감정을 아까 얘기했던 사랑, 이별, 삶의 고뇌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전통적 율계가 가까운 요거 줄쳐놓읍시다. 아까 전에 고려가의 운율은 대부분 332조라고 했었죠. 물론 334조로 된 노래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332조입니다. 자, 고려가의 특징이라는데 이들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보나마나
위의 작품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거든.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가시리에는 어떤 후렴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런 거 있었죠. 서경별곡에는 위두렁숑 다링디 뭐 이런 구절이 있었죠. 청산별곡은 얄리얄리얄랑터 그렇죠. 후렴구가 다 있어요. 그렇게. 다음에 332조의 삼보라고 있고요. 분절체라고 하는데 분절체는 뭔가요? 그렇죠.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연이 몇 개? 청산별곡은 연이 8개 그렇죠. 8개로도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눌 분자예요. 구절이 나누었다 해서 여러 연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고요. 같은 표현으로 분절이라는 표현 대신 연이 나눌 때에서 분연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분연체. 같은 뜻이에요. 뭐 학교 선생님이 뭘로 내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 다 알아두도록 합시다. 내려가서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여기 또 줄쳐봅시다. 원래 백성들의 노래였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한림별곡이라는 작품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원순문 일로시 홍노사료 위시장 경기였다 하니까 이거 자기 자랑하는 내용이거든. 귀족들의 노래가 완전 저질이었어. 자기 자랑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임금 앞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 없어. 너무 질이 떨어져서 부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차라리 평민들의 노래를 갖다 넣자 하고 평민들의 노래를 갖다 집어넣어서 이제 궁중에서 불리게 됩니다. 대신 사랑 이별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 위진이가 대평성대, 태평성대를 노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송축의 내용이 덧붙이게 돼요. 넘어가고요. 자, 5번 남녀간의 사랑, 자연예차, 뭐 평민의 노래니까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전대다가 언제 이후에 정착됐다고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됩니다. 원래는 구전됐었고요. 그러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한글로 기록됐다는 거. 다음 내려가서 마지막. 많은 작품들이 조선시대에 넘어왔는데, 조선시대에 우리 또 양반들 또 고지식한 또 이런 분들이시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 야한 내용은, 어찌 불경스럽게 이런 내용을 이러면서, 아름다운 노래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뭐 지금 남녀 상열지사라는 게 뭐냐면, 남녀 간에, 남자 여자 간에 상열, 서로 상자에 열렬할 열자였어요. 남녀가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노래라고 해서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19금? 네, 이쯤 됩니다. 진짜 야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걸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묻어버렸습니다. 사정시켜버렸어요. 자, 내려가셔서. 자, 고려가요의 다양한 후렴구라고 나왔는데 어쨌든 좀 전에 우리 했었죠. 청산별곡엔 얄리얄리 얄량성 얄라리 얄라 이런 거 있고요. 서경별곡엔 위두렁숑 다리들이 있고요. 가실엔 위증기가 대평성대 이렇게 운율이 잘 느껴지도록 후렴구를 많이 썼어요. 자, 밑에 청산별곡의 서정적 자에 대한 여러 견해라는데 서정적 자라면 쉽게 얘기하면 화자 얘기하는 거죠. 우리 청산별곡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아주 정확하게 어떤 한 명으로 이게 딱 집어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 해석이 너무 여러 가지로 되거든. 그래서 이 화자를 변방의 병사로 보는 관점도 있고요. 혹은 현실의 자질하여 고뇌하는 지식인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요. 삶의 터전을 방랑하는 유랑민, 백성들로 보는 관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현한 여인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뭐 줄이자면 3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해석이 다양하게 돼요. 특히 구절 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되는 건 요거 가던세라는 구절과 그 다음에 잉묻은 장글란 가지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쪽 부분과 연관돼서 해석을 화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잘 물어봐요. 어쨌든 뭐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요. 이따가 본문 들어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읽어봤자 뭐 도움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통점 알고 계셔야 돼요. 화자가 어떤 사람으로 보든 간에 이 사람들 살기가 편했다 힘들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해 방황하다가 다른 세계로 도피를 통해 고뇌를 해소하려는 그런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떠나버리겠다. 이런 내용들은 공통점입니다. 자, 청산별곡의 의의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정읍사의 의의 여러 가지 있었죠. 그것도 외워두셔야 되듯이 이 청산별곡의 의의도 알아둬야 되는데 자, 우리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보조관념 하나에 원관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여러 가지로 해석되면, 두 가지로 해석되면 중의법, 그보다 더 많이 해석되면 하나의 시어가 여러 의미를, 진짜 다양한 의미를 띠면 상징으로 표현하죠. 얘도 세 가지 이상 되는 거죠. 그렇죠. 상징. 그래서 아주 고도의 음악성과 상징성을 띈다고 해요. 청산별곡은 상징성이 아주 뛰어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려가의 백미를 평가받는다는데, 백미라고 하는데 백미가 뭔 뜻인가요? 흰 눈썹이라는 뜻인데, 최고라는 뜻이에요. 최고. 고려가요 중에서 최고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고려가요 중 가장 뛰어난 문학성을 보인 작품이다 라고 하는데, 뭐 비유적인 의미라던가 상징적 의미가 아주 많기 때문에 문학성을 보인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음에 후렴구 잘 발달돼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사러리 났다, 이러고 있죠. 여러분들 가시리 있고라는데, 가시리 있고 뭐 뜻이었어요? 가시랍니까? 가시리 있고에서 있고를 빼면 가시리가 되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사러리 났다 하는데, 났다 빼면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러리와 사러리 났다가 똑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사러리 났다는 살고 싶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살고 싶구나. 어디에 살고 싶다고요? 청산에 살고 싶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멀위랑 다래라는데 밑에 뭐라고요? 멀위는 머루고요. 다음에 다래는 다래. 우리 뭐 다래 이런 거 참다래. 키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머루와 다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먹으면서 청산에 살고 싶구나.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올라가서 우리 운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어 읽으면 몇 글자로 끊어 읽어야 된다고요? 3, 2.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어디서 끊어야 돼? 사러리에서 끊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사러리 끊고요. 났다,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이거 끊어있는 거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3, 2조의 삼음보 율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음보. 자, 그럼 청산에 살고 싶대요. 그러면 이 작품에서 요 일연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청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산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왕별 치시고요. 일연의 핵심 소재가 되겠어요. 살고 싶은 곳, 좋은 곳이죠. 뭐라고 불러요? 이상향.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이상향이 되겠어요. 화자가 살고 싶은 곳, 이상향이고요. 다음 두 번째 의미가 또 중요한데, 현실, 편했어, 힘들었어? 힘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힘드니까 청산으로 뭐 하는 거야? 도피가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현실 도피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청산에 살아라 했다. 그리고 머루 다래 먹으면서 청산에 살겠다고 했는데, 머루와 다래는 뭐 우리 지금은 돈 주고 살려면 돈 좀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산에는 많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소박하고 흔한 음식에 해당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머루와 다래라는데, 얘들은 소박한 음식, 이런 의미를 띱니다. 자, 이걸 먹으면서 청산에 살고 싶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이 작품의 또 다른 운율상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러리 났다,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한 개를 A로 두면 그 다음 것도 A가 되는 거죠. 청산에는 다르죠. 그렇죠. B. 사러리 났다는 다시 A,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구조가 무슨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요? AA, BA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시리도 그렇죠.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버리고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AA, BA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문제 풀다 보면 AA, BA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쭉 있을 거예요. 문제 풀다가 그거 보기를 좀 잘 봐두도록 하세요. 자, 됐고요. 다음에 얄리얄리얄랑성 얄라리얄라라고 했는데 뭐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해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뒤에서 나오는 후렴구에 해당되고요. 후렴구는 후렴구인데 자음 중에 어떤 자음들이 반복이 돼요? 리을과 이응. 우리 리을, 니은, 이응, 미음 이런 님을 무슨 소리? 그렇죠. 울림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얘들 울림소리. 보통 울림소리는 밝은 느낌, 어두운 느낌. 그렇죠. 이게 매우 밝은 느낌이거든. 여기 밝고 경쾌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의 내용은 밝은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냥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다, 상반된다. 상반돼요. 그래서 시적 화제의 정서와 상반되는 느낌이 들고요. 예. 됐으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어 넘어갈게요. 자, 울어라 울어라 새어 자고 일어나 새어. 근데 울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울어라는 울어라를 소리대로 적은 거예요. 그냥 진짜 울어라 이 뜻이고요. 울어라. 울어라 새어 자고 일어나 이 뜻이 되겠죠.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어. 널 나와 라는데 널 나와 이거 해석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건 해석만 잘 봐주시면 돼요. 해석은 뭐라고요? 너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너보다 씨름 한 나는 한이라고 하는데 하다에서 나온 말이겠죠. 하다는 뭔 뜻이에요? 많은 이 뜻이죠. 너보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이 놀아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쪽에서 핵심 소재는 뭔가요? 그래서 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새 동그라미 치고 별표음 치시고요. 이연의 핵심 소재는 새입니다. 근데 새가 울고 있다고 표현했죠. 그렇죠. 의인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법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새가 울고 있겠어? 그렇죠. 화자가 우는 거니까 감정이입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감정이입이라는 거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상대수사법 뭐라고요? 의인법이었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정이입이라는 게 요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연문에서 여기 주십시다. 화자의 마음을 의탁할 때 자연물의 화자의 마음을 의탁해서 표현한다는 게 기대서 표현한다는 게 의탁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연물의 마음을 기대서 의탁해서 표현하면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온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화자의 감정은 어떤 마음? 슬픔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여기가 청산이라는 곳은 동경의 대상이었다면 이건 슬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소주제 청산에 대한 여기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 동경이었다면 이연에서는 화제의 마음이 비애, 슬픔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후렴구. 이연의 후렴구와 이연의 후렴구가 다른 거 알고 있나요? 그렇지. 여기 보면 얄리얄리 랑성 되어 있죠. 근데 얄리얄리 얄라성 이렇게 나와요. 예, 다르죠. 예. 왜 다른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달라요. 이름만 다릅니다. 자, 다음 3연 넘어가도록 합시다. 3연이 아주 중요 부분이에요. 3연은 해석 부분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가던새 분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근데 이 가던새 해석을 이렇게 첫 번째 의미로 날아가던 새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진짜 가던 새, 지나가던, 날아가던 새. 두 번째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갈던 사례라고 해서 사례가 밭을 얘기하거든. 사례가 뭐냐면 조금 설명할게. 그럼 밭은 본 적 있잖아. 직접 못 봐도 TV에서는 본 적 있잖아. 그렇죠. 밭이 평평해요? 아니면 꼬불꼬불 돼 있어요? 꼬불꼬불 돼 있죠. 이렇게 꼬불꼬불 이랬는데 여기 쏙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고랑이라고 불러요. 위로 올라간 부분은 이랑이라고. 잘 알고 있다. 저번에 고2 이과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형님 눈 사이에서 수업하고 있었는데 들어간 부분은 고리고 위에는 또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파장 얘기를 막 나 진짜 이과랑 수업 같이 못하겠어 진짜.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랑 고랑이라는데 이거 밭 보면 이게 이렇게 길잖아. 이렇게 길죠. 밭이 쭉 길게. 그래서 이 부분을 사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던 새라고 하는데 이 사례의 줄임말이 또 새거든. 그래서 갈던 사례 본다. 즉 갈던 밭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가던 새는 해석이 두 가지로 되는 거죠. 날아가던 새 본다. 갈던 밭을 본다. 자, 간던 밭, 어쨌든 가던 새 본다. 물 아래라고 하는데 물의 아랫부분, 강의 아랫부분이에요. 우리 강의 상류의 마을이 많아, 강의 하류의 마을이 많아. 하류의 마을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강하류, 즉 속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강하류는. 자, 속세에서 갈던 밭을 아니구나. 가던 새를 본다. 잉 묻은 장글랑 가지고 라는데 잉 묻은 장글 이 부분 해석도 중요한데 잉 묻은 장글은 요걸 날아가던 새로 해석을 하느냐 혹은 갈던 밭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 밑으로 따라 보면은
이거 뭐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해석되는데 얘는 이 갈던 밭이라고 해석했을 때예요. 요건 가로 열고요. 요거 갈던 밭으로 해석할 때예요. 갈던 밭. 예전엔 갈던 밭이었어. 근데 지금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산으로 쫓겨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도피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끼가 묻은 녹슨 쟁기를 가지고 갈던 밭을 본다. 이때는 유랑민의 입장이 되는 거죠.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 녹슨 병기라고 했는데 요거는 날아가던 새를 본다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변방의 병사나 자잘한 지식인. 다음에 요거 이끼 묻은 은장도라고 했는데 요것도 날아가던 새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실현당한 영예인이라는데 2번과 3번은 묶어주시고요. 요 두 가지는 전부 다 1번에 해석. 저기 날아가던 새. 가던 새를 날아가던 새로 해석하면 이렇게 2번, 3번의 해석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요건 이렇게 표시해 놓고 옆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옆에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다 부분의 해석을 보니까 다시 보니까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묻은 장을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그 무엇이 핵심 소재예요? 가던 새가 핵심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소재는 이거예요. 가던 새가 중요합니다. 이거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정서. 예전엔 갈던 밭이었는데 이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떠나지 못하게 돌아보고 있어요. 그럼 갈던 밭에 대한 어떤 마음이 남아서? 미련이 남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속세에 대한 요거 미련이 위에 핵심 소재가 됩니다. 자, 연관지어서 바로 옆에 좀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옆에 날개 부분 3번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에 따른 시어의 의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 봅시다. 자, 화자를 크게 네 가지, 뭐 작게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랑민, 그 다음에 실현한 여인,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방의 병사라던가 지식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가던 새를 유랑민으로 볼 때는 뭘로 해석한다고요? 갈던 밭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잉 묻은 장기는 잉이라는 말은 잡혀가지고 이끼를 뜻해요. 이끼. 그래서 이끼 묻은 쟁기거든. 그래서 녹슨 쟁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 두 번째 넘어갔어요. 실현당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가던 새는 진짜 이 새라는 것은 떠나버린 거잖아. 날아가 버린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새라는 것은 떠난 임을 비했다고 봅니다. 새는 임을 비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잉은 똑같아요. 이끼 묻은 다음에 장글을 은장도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녹슨 은장도, 즉 이끼 묻은 은장도를 가지고 날아가는 새를 보는 거예요. 즉 이미 떠나서 내가 은장도를 들었다는 건 뭐 하겠다? 자살, 자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떠났으니까 살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자결을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2번까지도 해석되셨나요, 그러면? 자, 다음 마지막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화자를 병사든 지식인을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 때는 가던 새는 진짜 날아가는 새를 보는 거예요. 이건 문맥 그대로 날아가는 새. 이걸 보면서 뭘 들고 있냐? 병사니까 당연히 병기를 들고 있겠죠. 그래서 잉 묻은, 이끼를 묻은 병기를 들고, 무기를 들고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병기가 무기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고도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상징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요걸 많이 물어봐요. 유랑민 입장. 그래서 유랑민에서 가던 새는 갈던 밭이다. 그 다음에 잉 묻은 장글은 녹슨 쟁기이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도 좀 이렇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다음 다시 돌아와서요. 자, 라달랑 넘어가도록 합시다. 가정세가 두 개로 해석된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성까지 세 개를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까지 하더라도 가던 새를 임으로 비유했, 그러니까 임을 새로 비유했다. 똑같이 새야. 다시 뭔 소리냐면 우리 그 병사라든가 지식인으로 볼 때는 진짜 새 그 자체로만 보는 거야. 날아가던 새. 그런데 날아가던 새를 보더라도 여인의 입장에서 새를 보는 건데 이 새가 임을 비유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다 새긴 새인 거야. 깜짝이야. 자, 그러면 다는 됐나요? 3면 됐나요?
자, 다음 사인 넘어갑시다. 자, 1인공, 전인공 하여 하는데 1인공, 전인공은 이리저리 하여 이 뜻이에요. 이리저리 하여. 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은 왜 집어넣었을까? 이리저리 하여도 충분한데. 뭘 맞추려고? 그렇죠. 3, 3이 세 글자 맞추기 위한 운율을 위해서 첨가된 거예요. 운율을 위해서 들어있는 거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해석 그대로 이리 그 다음에 저리 하여 이 뜻이에요. 이리 저리 하여 낮으란 진에 왔으면 낮으라는 낮은 이 뜻이에요. 낮은 디네 왔으면 디니까 뭘로 바꾸면 돼요? 지내 왔지만 이 뜻이고요. 낮은 지내 왔지만 오리도 가리도 없음 밤을한 또 어띠하리꼬 하는데 오리도 가리도 요건 쭉 줄치고 별표 치시고요. 이거 소리대로 적혀있는 거예요. 이거 해석 주의하셔야 돼요. 해석 문제 잘 나오는 문제거든 이거. 오리도 끈을그면 그렇죠. 올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올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올 사람도 가리도는 그렇죠. 갈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없은 없는이에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을 우리 낮으라니 낮은이야. 그럼 밤을하는 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호리라 어찌 하리라 어찌 할 것인가.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이게 사연에서 핵심 내용은 낮에 대한 얘기예요, 밤에 대한 얘기예요. 밤이 중심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왕별 치시고요. 밤.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대요. 그리고 화제에 어떤 마음을 잘 드러내줘요? 그래서 고독함이 드러나는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외로움, 고독이 나타나요. 그래서 쭉 잡혀가지고 여기서 밤은 고독의 시간이 되겠어요. 고독의 시간. 특별한 거 없죠? 그렇죠? 자, 여기서의 정서는 한마디로 뭐? 고독, 그렇죠. 고독이에요. 여기까지가 1, 2, 3, 4, 우리 총 8연으로 열렸잖아. 여기 딱 반으로 나뉘었죠,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요 1, 2, 3, 4연까지를 청산의 노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뒷부분은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른 노래가 될 거예요. 자, 다음 5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디라 더디던 돌코 한데 어디에 이 뜻이 어디라는 어디라고 어디에 이 뜻이고요. 어디에 더디던은 던지던 돌코는 돌인가 이 뜻이고요.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리라는 누구를 이 뜻이고요. 마치려던 이 뜻이죠. 누구를 마치려던 돌인가. 어쨌든 누군가 돌을 날렸어요. 근데 미리도 게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로 하는데 미리도 게리도 요것도 줄치고 별표 좀 치시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오리도 가리도 해석했었죠? 그렇죠? 그거 중요하다 했었죠? 요 해석도 잘 나와요. 그래서 미리도 게리도는 밀이도 괸이도 이것을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우리 미다와 괴다만 알면 되잖아. 괴다는 우리 알고 있죠? 괴다는 뭔 뜻? 사랑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괴다는 사랑하다의 뜻이고요. 그다음 미다만 알아두면 되는데 미다는 미워하다의 뜻입니다. 단어 뜻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밀이도 게리도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맞아서 운이 놀아. 그럼 맞아서 울고 있대요. 누가? 운다. 누가 울고 있는 거예요? 화자가 울고 있는 거죠. 그렇죠. 화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화자가 뭘 맞았다고요? 핵심 소재는 돌이거든. 그래서 돌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시고요. 얘는 피할 수 없는 고통, 운명을 뜻합니다. 이 돌은 인간의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는 운명. 고통, 운명, 숙명. 어쩔 수 없이 돌에 맞아 울고 있거든. 그래서 운명에 대한 체념, 슬픔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화제의 정서는. 자, 다음 봐달락. 즉 유견을 보면 이제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몇 연과 비슷해요? 1연과 유사하거든. 바뀐 단어도 몇 개 없어요.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발 아래 살고 싶구나 하는데 발 아래라는 말은 요거 좀 요 밑에 요거 봅시다. 발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 어디에라는 조사가 붙은 건데 발알이라는 단어가 뭔 뜻이겠어요? 바다를 뜻합니다. 바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여기서 핵심 소재는 바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살고 싶은 곳이니까 아까 전에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청산에. 청산의 의미 두 가지. 이상향이자 또
도피처, 현실 도피처, 동일한 이미지입니다. 청산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줄쳐오세요. 청산과 대응되는 공간이고요. 이상향, 도피처 똑같은 의미라는 거. 그다음에 나마자기 구조계랑 먹고 하는 나마자기라고 하는데 나무한 자기는 나문제라는 풀이에요. 나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해초예요. 해초. 바다에서 나는 해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초 있죠? 밥 싸먹는 거 뭐 있어요? 해초 중에서. 바다에서 나는 것 중에서. 김 있죠, 김. 그리고, 그렇죠. 미역, 다시마, 이런 것. 그 비슷한 게 나문제라는 해초입니다. 자, 나문제, 그 다음에 구조개인데, 이거는, 구는 구를 뜻하고요. 조개는 진짜 조개고요. 그래서 나문제, 굴, 조개, 이런 것들 먹으면서 바다에 살고 싶대요. 굴 알고 있죠, 굴? 그렇죠? 석화라고 부르는 거. 맛없는 거.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좋아하던데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자, 나문제 해초랑 굴 조개 먹고 바다에 살고 싶구나 했어요. 완전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뭐 해석할 것도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문제 굴 조개 마찬가지로 얘들은 좀 가루 좀 묶어주고요. 뭐 화려한 음식이에요, 소박한 음식이에요? 그렇죠, 소박한 음식이죠. 일연에서는 어떤 소재와 호응을 이루겠어요? 그렇죠. 달에 머루 달에 그렇죠. 머루 달에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가다가 들어오라는 듣노라, 듣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듣노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가다가 애정지라고 하는데 정지라는 말이 강원도 사투리 아직 있어요. 부엌을 뜻하고요. 애정지는 돌러 가는 곳, 외딴 부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외딴 부엌을 가다가 듣노라. 다음에 432 짐대에 올라서 짐대라고 하는데 짐대는 장대를 뜻해요. 여러분 장대 높이 뛰기 알고 있죠? 긴 막대기. 이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혀거를 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옆에 정리해 둡시다. 혀다라는 단어가 지금 다 그렇죠. 켜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근데 무엇이 장대에 올라갔다고요? 사슴이. 그래서 여기서 무엇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사슴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이 사슴이 이제 이 7연에서 핵심 소재가 됩니다. 7연에서는 사슴이 핵심이에요. 자, 이 사슴에 대한 이견이라는데 여기 쭉 자 빼가지고 올라갑시다. 사슴에 대한 또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억은 진짜 사슴 그 자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오래된 해석이야.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악기 연주하는 거 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슴으로 해석했을 때는 쭉 따라가가지고 이 당시 구절에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 즉 절박함이 들어간다고 해석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여기 주시합시다. 절박함, 이 별표. 이게 기억의 해석이었어요, 기억의 해석. 자, 그러던 어느 날, 고려대학교 교수님 중에 선생님의 선생님 전경욱 교수님이라고 있지. 지금은 고대에서 부총장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깨끗발이 좋으셔. 하여튼 운이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 정말 좋으셔. 아버님이 무형문화재, 그래서 군대 면제되셨고, 바로 대학교에서 그 강사 이런 것도 없었어. 그게 바로 정교수 돼버리시고, 가장 최연소의 국어교육과 교수님이 되신 분. 운이 정말 좋으신데, 국어교육과잖아. 교수님들 보통 이제 해외 연수 다니실 거 아니야. 갈 데가 있어 없어? 해외 갈 데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셨거든.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중국에 가셨을 때 우연히 이제 절 한 군데 들렸는데 이쪽에 탱화라고 그 불교의 그림을 탱화라 부르잖아. 이 탱화를 한 편 보신 거야. 근데 그 탱화 그림이 이런 거였어. 위에 부처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서운 사람들 있지. 무기 막 들고 있는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 이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마당놀이를 하는 거야.
사람들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줄 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장면 중에 수많은 장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장대에다가 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요 위에 사람이 사슴 탈을 쓰고 그 다음에 악기 연주하는 게 해금 연주하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이 여기서의 사슴은 진짜 사슴이 아니다. 사슴을 분장한 광대다라고 이렇게 논문을 발표해 줬어.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확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아주 그 지위가 확하게 또 올라가게 된 거지. 엄청 유명해지시고. 운이 정말 좋으신 분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슴의 해석을 또 다른 해석을 이렇게 요거 디귿 해석 보세요. 디귿 해석. 요거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라는 해석이 요때부터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슴 분장한 광대가 해금 켜고 있는 거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화제의 마음 아까 전부터 좋았어 안 좋았어? 안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해금 연주를 들으면서 위안을 얻고 이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현재 이제 고독감에 빠져 있다. 슬퍼서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이것은 디귿 해석.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해석으로 이제 요거 니은 해석. 사람을 잘못 적은 것이다. 오기 했다는 걸 잘못 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을 잘못 표기해서 사슴으로 잘못 적은 것이다. 한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해석은 이렇게 크게 기억해서 디귿 해석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슴으로 해석할 때는 화제면 어떤 마음이라고요? 절박함,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는, 사슴이 연주하는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절박함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슴으로 향한 광대로 해석할 때는 화자가 워낙 고독하고 마음이 슬퍼서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위안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기영 교수님이 논문 발표하고 확 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또 이렇게 저 몽골 쪽도 가셨는데 몽골 쪽에 또 이런 말이 있어. 이거 얄리얄리 뭐 이런 말이 있대. 그게 뜻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래. 그래서 요것도 같이 발표를 하셨다. 이건 확 묻혀버렸어. 얄리얄리 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묻혔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넘어갑시다. 자, 가다니 한데 가다가 이런 뜻이에요. 길을 가다가 니 빼버리면 됩니다. 가다가 배 부른 독에 배가 부르다는 것에서 볼록한, 배가 불룩한 뜻이에요. 밑에 뭐 배가 불룩한 뜻이 되는 거죠. 배가 불룩한 독에라는데 독은 장독 얘기하는 거예요. 항아리. 항아리 알고 있죠? 장독 요렇게 항아리. 요강같이 생겼다. 잘못 그렸다. 자, 어쨌든 뚜껑 덮어주면 비탈라나? 똑같아. 자, 항아리 그렸고요. 자, 배가 불룩한 독에 설진이라면 진한이란 뜻이고요. 진한. 강수라고 하는데 그 동그라미 치고 빨간색이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강수랑이 술을 얘기해요. 술. 그래서 가다가 배가 불룩한 독에 진한 술을 비조라. 빚는구나. 비조라는 빚는구나. 술을 빚는구나.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오니 내 어찌하리꼬 라는데 이거 뭐 이렇게 구절 해석 좀 보면 누룩은 알고 있나요? 누룩. 누룩이 뭐 하는 재료예요? 막걸리. 술 담글 때 쓰는 효모? 그게 누룩이죠. 근데 이 누룩에다가 곡식을 넣으면은 이제 발효가 되겠죠. 발효가 되면 우리 뭐 곰팡이 같은 거 아니야. 곰팡이가 이렇게 확 피어날 거 아니야. 근데 피어날 때 가장 예쁠 때, 가장 맛있을 때가 이 누룩의 모양이 가장 맛있을 때가 이제 조롱꽃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롱꽃 누룩이라는 건 아주 잘 익은 술을 뜻해요. 그래서 잘 익은 술이 요 가루 묶어버리시고요. 조롱꽃 누룩 다 묶어버리고요. 요렇게 잡혀서 여기 잘 익은 누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익은 누룩이 매워 잡으니 아주 매콤한 알싸한 맛이 나겠어, 향이 나겠어. 그렇죠. 향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워라고 했는데 얘는 향을 얘기해요. 향이 냄새가 매콤한 거예요. 싸한 거죠. 그래 잡사오니 잡으니 나를 잡으니 내 어찌하리 있고 내 어찌할 것인가. 이 문제 풀다가 본 구절이죠. 공부도 하고 문제 풀다가 본 구절이죠. 네, 아까 봤었죠. 이 술이 날 잡으니 어찌할 것인가. 어찌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 체념하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마셔야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올라가서요. 자, 그럼 화제의 마음이 아주 힘들어요. 안 좋아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와중에 술을 통해서 화제가 뭐 하려고? 잊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술, 저기 자 빼가지고 강수라는데 이 고통을 잊기 위한 매개체, 고통을 잊는 수단이 됩니다. 자, 됐으면 우리 여기 마지막 줄, 내 어찌하라 있고, 이건 가로 좀 묶어주시고요. 이 구절도 중요 구절이에요. 왜 중요하냐? 자, 일단 여기 내 어찌하리 있고 어찌할 수 없이 뭐 해야 된다? 마셔야 된다는 얘기잖아. 화제 어떤 정서가 드러나요?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죠. 체념. 이 체념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실제로 술이 날 잡았어요? 아니죠. 그냥 내가 길 가다가 술 냄새 맡고 좋아 이러면서 술 마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외웠던 한자성어? 주객 전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객이 전도된 표현, 즉 주객 전도에 해당된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뭐 이것까지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내진 않겠지만 여기 쭉 넘어가서요. 여기 상춘곡이라는 가사문학 작품이 있어요. 관동별곡도 가사죠. 상춘곡도 가사문학인데 무지하게 길어요. 관동별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작품 중에 하나가 상춘곡입니다. 물론 이 작품도 알면은 관동별곡 할 때 참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네. 자, 어쨌든 상춘곡의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라고 했어요. 즉 부기와 공명과 부기가 날 꺼린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부기 공명이 날 멀리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실제로 누가 무엇을 멀리 하는 거야? 내가 부기 공명을 멀리 하는 거거든. 근데 부기 공명이 나를 멀리 한다라고 반대로 뒤집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구절에 해당되는 거야? 주객 전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주객 전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구절들이니까 두 개 연관지어서 잘 읽어만 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1, 2, 3, 4년이 청산의 노래였다면 5, 6, 7, 8년은 무엇의 노래? 바다의 노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수로 끝에 있는 마지막 구절에 있는 서수로만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1연의 끝에서 마지막 구절은 후렴구 빼고요. 1연의 끝에 마지막 구절은 뭘로 끝났나요? 그거 말고 후렴구 빼고 살얼이랐다 끝났죠. 그렇죠? 1연은 살얼이었다. 2연의 끝은 뭘로 끝났어요? 운이로다. 3연의 끝은 본다. 4연은 어찌허리라. 자, 우리 다시 보세요. 줄만 쭉쭉 쳐놓읍시다. 자, 1연은 살얼이랐다로 끝이 났고요. 1연 살얼이랐다 써요. 2연의 끝은 운이노라, 운다로 끝이 났습니다. 운다로. 3연 넘어갈까요? 가던세를 뭐 한대요? 본다로 끝났고요. 4연에서는 어찌할 것인가? 어쩔 수 없다는 뜻이죠. 화제에 어떤 정서가 드러나요? 여기 체념이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 기억하셨나요? 예. 되었으면 넘어가서 다음에 5, 6, 7, 8 넘어가도록 할게요. 5연 넘어가니까 어디에 던지는 돌인가 누굴 맞히던가 다음에 뭘로 끝났어요? 운이노라로 끝났죠. 운이노라. 우리 아까 1, 2, 3, 4연 중에 몇 연과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5연이죠. 그래서 이 5연의 내용이 2연과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2연과 호응. 다음에 6연 넘어갈까요? 끝이 뭘로 끝났어요? 살얼이라고 끝났거든. 몇 연과 호응을 해요? 그렇죠. 이 6연은 1연과 호응을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7연 넘어가면 뭘로 끝났어요? 들어라. 뭔 뜻이라고요? 듣는다, 듣노라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우리 아까 3연은 뭐였나요? 3년이 뭐였어요? 본다였죠. 그렇죠. 본다랑 이 든다가 호응이 되는 거죠. 즉 3연과 7연이 호응을 이루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8연에서는 내가 어찌할 것인가 몇 연과 호응을 해요?
어찌할 것인가 사연과 호응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되었으면은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우리 볼게요. 자, 우리가 위에다가 정리할게요. 위에다가 1, 2, 3, 4연이 있고 5, 6, 7, 8연이 있다고 치면은 각각 호응되는 걸 연결해 봅시다. 아까 1연은 몇 연과 호응된다고요? 6연과, 2연은 5연과, 3연은 7연과, 4연은 8연과 각각 이렇게 호응을 이루고 있거든. 그렇죠? 거의 보면 거의 완벽한 대칭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대칭 구조로 보기에는 어디가 뒤바뀌어 있는 거야? 1, 2, 5, 6 이놈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왜 이래? 도대체 왜 뒤바뀐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뒤바뀐 이유를 이렇게 뒤바뀐 이유를 이렇게 그래도 당시 어떻게 전해졌다고요? 구전됐거든.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외울 수 있어? 좀 힘들다거든. 그래서 요 5, 6연이 구전 과정에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원래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게 추측이에요. 추측. 타당성이 있죠. 자, 됐으면 바로 오른쪽 플러스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AA, BA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 알고 있나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알고 있나요? 이게 어르신들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놀려면 젊었을 때 놀아야 돼. 여러분들 나이 때 아니면 한참 젊을 때 놀아야지. 나이 들면 좀 돌아다니기 힘듭니다. 재미도 없어. 그래서 A, A, B, A인 거 보이시죠? 다음에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알고 있죠? 이건 받고 다음에 그렇죠. 해야소사라를 이걸 A로 두자면 해야소사라 말갛게 씻은 얼굴 요놈이 B가 되는 거죠. 나머지 A고요. 다음에 접동이 A라면 아우레비는 B에 해당이 되겠죠. AA, BA. 다음에 형님 온다를 A로 두면요. 또 A가 되는 거죠. 다음에 보고 싶은 이라는데 요놈이 B가 되고 또다시 A가 됩니다. 다음에 산에는 꽃피네 라고 하는데 요걸 A로 두면 꽃피네도 A겠죠. 다음에 갈봄 여름 없이 라는데 요게 B가 되고 나머지 A가 되겠어요. 다음에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놈을 A로 두자면 또 A가 있고요. 다음에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요놈이 B가 되고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AA, BA 구조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이고요. 1번은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나머지 2번부터 7번 자주 나오는 애들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됐고요. 뒤에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들 숙제니까 잘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청산별공 여기까지 하고요.